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산양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산양류인데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PC 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 파격 특가입니다. 이봉규 TV 파격 할인입니다. 50%. 1세트 총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10통에 119,600원 파격 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기업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또 모셨습니다. 요즘에 글로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하봉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부경대학교 하봉규 교수인데 저하고 이름이 또 같아서 성만 다르고 했잖아요. 문재인을 극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글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 최근에 그걸 쓰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만 예, 크게 저는 그 4가지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이제 김문수 지사님 같은 경우는 총살에 처해야 된다. 네. 이유는 뭐냐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2년씩 했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했으니까 자기는 중형에 처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총살에 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뭐 비슷한 겁니다. 왜 극형에 처해야 되는 이유가 4가지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이유는 그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를 지금도 자꾸 자율 그러니까 프리덤하고 리버티하고 개념 구분을 못하고 우리 원래 리버티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그게 우리가 존 스튜어트 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대원칙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영국이라든가 미국이 아니라 독일에서 거의 정립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그게 이제 독일의 헌법 2조 1항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따르면 뭐냐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타인의 법익을 해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신을 위한 자유는 허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타인의 법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그 말 속에서는 뭐냐니까 그게 공권력이라든가 기존의 법리 그렇죠. 그리고 헌정 질서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원칙이 먼저 이제 규율이 먼저 있어야 자율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갖다가 서양의 사고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찰머스 존슨 교수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동양 사람은 흔히 우리가 중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극단을 하지 않고 중간에 절충을 하는데 서양은 그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항상 극단적인 대상을 두 개 병립을 하면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개념 속에서는 뭐냐니까 자율이라는 개념도 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자율입니다. 그런데 있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규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디시플레인. 예, 디시플레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권리가 있다면 책임이나 의무가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규율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냐 하니까 그 규율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모랄리티, 도덕, 그리고 모리죠. 이제 관습. 그리고 이제 일반 우리가 실증법이라는 법. 근데 이 3가지 공통점이 뭐냐니까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명확한 그게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제재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있고 명령이 있고 그다음에 제재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다 어겼다는 거죠. 그럼 어기면은 그 원칙이 뭐냐니까 그것을 어길 경우 그에 대한 제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게 아니고 규율이 없거나 아까 권리가 있는데 책임 의무가 없다는 건 그럼 방종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의 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도 보지만은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링컨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유의 투사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분은 독재를 했거든요, 사실 그분들은. 그럼 링컨 대통령 경우는 이제 지난번 영화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분은 상당히 철학적인 분이었습니다. 책을 워낙 좋아하시고 그 시 같은 걸 보면 아주 철학적인 분이고 아주 성실하신 분이고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인데 전쟁을 하면서 뭐 거짓말도 하고 독재도 하고 뭐 언론 통폐합을 하고 독재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감수하면서라도 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최고의 대통령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루즈벨트 마찬가지였거든. 루즈벨트도 마지막에 자기 여러 가지 행정법 등 때문에 그 대부분 갈등이 많았습니다. 네. 우리 프리들이 아니 그 얘기만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 따른 거 다르지 않느냐고 막 문제를 제기할 때 자기가 마지막에는 인정받았던 게 뭐냐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고 네. 국민들이 추앙을 해준 겁니다. 예. 우리도 지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폐마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독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큰 뭐냐니까 자유를 부정하는 사람을 지켜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유를 붕괴하려고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유의 관점에서 이제 극형에 처해야 되는 이게 거예요. 그게 자, 첫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역사적 경험입니다. 네. 역사적 경험은 뭐냐니까 아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반공으로부터 나라를 세운 나라입니다. 건국이.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로당으로부터 이게 지키기 위해서 6.25를 네. 했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6.25 당시 보면은 불확실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공작에 간 겁니다. 그 북한 같은 경우는 공산당은 공작이라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예. 과목을. 그렇죠. 지금 중국의 당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보암 같은 경우는 사형을 시켰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는 그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원래는 그 장관을 하신 분입니다. 예. 그런데 사형을 시킨 이유가 뭐냐니까 나중에 보니까 확인하니까 북한하고 내통한 죄가 확인된 겁니다. 예. 그래서 사형을 시킨 거거든요. 예. 그게 바로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볼 때 우리 한국은 반공을 통해서 왔고 그 반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는 친공이나 혹은 용공주의자가 된 거죠. 문재인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놔둘 수가 없다. 왜 일반 사람도 중형에 처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대통령까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엄중한 법을 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는 또 뭐냐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헌법이라든가 이 행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헌법에 이제 84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니까 내란죄 혹은 외환의 죄가 아니면은 행사상의 그 죄를 묻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직 중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공소권 그러니까 행사소추권이 면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니까 내란죄와 외환죄는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역으로 본다면은. 그럼 뭐 이럴 경우 문재인 같은 경우는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니고 해당이 됩니까? 예. 둘 다 해당되죠. 예. 우리나라 헌법학자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문화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그 행법에서도 대한민국의 적과 합세하여 항적한 자는 상해 처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주적 아닙니까? 주적과 합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합세해가지고 항적한 거 아닙니까? 항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반대를 한다는 뜻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항상 적대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예, 마지막은 뭐냐 또 하니까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이 사실은 유엔이라든가 국제사회로부터 살아난 사회 아닙니까? 70년 전에. 그러니까 6.25 당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자유국가이다고 생각했는데 민주화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방종 혹은 용공주의자를 가는 겁니다. 칼 막스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니까 민주주의는 그 공산주의로 가는 자유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한국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떳떳하게 이 친구를 그러니까 문재인을 극형에 처함으로써 전 세계에 알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핵 무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 개발, 핵 무장을 해야 된다 하면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성급한 게 뭐냐니까 한미 관계를 복원시키는 게 신뢰 관계를 뜯는 겁니다. 그 신뢰 관계 1번이 뭐냐? 바로 문재인을 처벌함으로써 자유세계에 이런 이적 대통령, 반역 대통령, 여적 대통령, 내란 대통령, 아까 외환 대통령은 처벌을 해야 당연히 나라의 법치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법치와 사회 정의 바로 이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불식을 시키는 우리를 불식시키려면은 바로 이런 조치를 취해줘야 한국이 진정한 법치국가고
자유국가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구나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법제도로 사형은 있는데 실행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니까 그걸 사문화라고 하는 사문화된 겁니다. 건데 예. 뭐 하여튼 뭐 명문화라도 그냥 사형이라도 예, 처해서 쳐야 됩니다. 예, 예. 실행은 안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그런 조치를 취해줘야 그렇죠.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법치도 그래, 그렇지만, 예를 들어 제가 네. 또 설명한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70년대 그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수독의 네. 수상이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그분은 사실은 노벨 평화상에 유력하신 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임을 한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 밑에 보좌가 그 비서관이 기욤이라고 하는 독일 출신이었는데 이 친구 동독 출신이었는데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간첩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자마자 옷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 정도가 아니죠. 어유 이놈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임종석, 서훈 같은 박지원 같은 바로 공산주의자를 갖다 중용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비호하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 간첩의 왕이에요. 바로 본인이 지금 왕인데. 국가보안법을 없애겠다고 하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이 이번규 박사 저도 전공자는 아니지만 국가보안법이 48년에 입법이 됐답니다. 그럼 48년은 건국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한국의 헌정질서 제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행법은 4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쩌면 한국의 남북 대치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문재인을 극행으로 처단해야 그래야 되겠네요. 그래야 된다는 뜻이죠. 네, 아유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문재인을 극형으로 처단해야 우리나라의 법치는 물론 민주주의는 물론 예, 국가 한미관계 정상. 예. 한미관계 복원까지 국가 틀을 전제로 바로 세우는 길이 되겠습니다.